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오시네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순방이 시작됩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죠. 이 골프 치는 장면이 일면에 나왔는데 가는 곳마다 첫 마디는 북한이었다. 그래서 미롤 골프라고 이름을 지었고 트럼프 하와이 이어 일본 도착하자마자 김정은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일 미군 기지서 어떤 족제자도 미국 의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용기선 푸틴 만나 북 문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북핵 압박 공조를 시사했습니다. 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전작권 전환 조건 미흡한데 한국 정부는 시기만 중시하더라. 보수 야당 의원들과 오찬서 밝혔다. 한국 군사 능력, 무기체계 확보와 미래사 지휘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않고 임기 중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전작권을 넘기라고 한다. 우리도 이 조건에 맞아야지 한국 국민, 한미동맹이 한국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브룩스 대장이 했습니다. 예, KTX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42분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내달 20일, 12월 20일쯤 개통되겠다고 하는데 시운전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타고 이렇게 해서 강릉에 도착하는데 143분, 서울에서 타고 이동하면은 102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참 동서 여행이 이제 2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1월 18일부터 평창 선수단을 만난다. 그래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평창 올림픽에 대비한 만전의 교통 준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들으라는 듯 트럼프는 한국 전쟁 때 미 공군이 이곳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텔스 전투기를 갖다 놨습니다. F-35죠. 우리도 이거 도입하게 돼 있죠. 미군 기지 연설. 5일 일본 요코다 공군 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납고를 가득 메운 미군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을 겨냥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자, 트럼프 방일 첫날 공군 점퍼 입고 연설을 했다. 푸틴 만나려 일정을 연장했다 라고 발표했다. 자, 자는 시간만 빼고 찰싹 붙은 트럼프와 아베 첫날 만나자마자 온종일 골프 쳤고 같이 밥 먹는 것만 내기했다. 참 아주 휴일이니까요. 네네, 좋네요. 주일이니까 그렇게 했죠. 곧 착륙 연설 마쳤다. 아베 만나러 간다. 트럼프 트위터가 생중계가 됐답니다. 일반인은 트위터 차단된 중국 가서도 폭풍 트윗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차단돼 있지만 중국 가서 미국의 이 경호실에서 갖고 간 이 차량으로 그대로 트위터를 쏠 수 있게 한답니다. 이야. 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디어 수용 인도 태평양 카드로 중국 견제한다. 미일 인도 호주 연합이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와서 미국 편에 가담하는 그 형국을 인도 태평양 카드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누구도 견제 못한다 발끈. 인도가 그쪽에 가서 붙어도 우리는 견제 못한다라고 발끈했다. 시진핑 내주 라오스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열위 리커창은 필리핀으로 가서 미세 전략 의식에 동시 순방 나섰다. 그래서 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뜻이죠. 그래도 중국 성대한 트럼프 맞이 자금성 내 건복궁서 연애 준비 밤 산책한 오바마보다 더 예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패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하여튼 이 안전에 매연 이것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순방 마초 미국 3개 항모 전단 북중 에어사나 니미츠 전단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루스벨트 전단 괌 떠나 이동하고 있고 레이건 전단 동해에서 대기 중이다. 그래서 니미츠, 루스벨트, 레이건이 이제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지상군 투입이 북핵 없앨 유일한 방법이다. 미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은 전시에 생화학 무기를 쓸 듯하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미중 균형 외교론 논란. 한국당 시대착오적 광해군 흉내를 내고 있다. 청와대 북핵 중국 역할 강조한 것이다. 중국 매체 삼불 약속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약속이 아니다. 그렇게 언급했을 뿐이지 왜 약속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강경화 외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관련된 언급이었지 중국과 손을 걸고 약속한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니들은 약속이라고 쓰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북한 중국의 죽음의 땅 풍계리 학문 없는 기형아 낳고 나무도 안 자라. 6차례 핵실험 북길주군 출신 탈북자 21명 증언 들어보니 북한 방사능 누출 없다지만 탈북민 강물의 시신 떠오르고 두통 등 원인 모를 귀신병에 시달린다. 당 진상품이던 산천어가 씨가 마르고 송이버섯은 진산풍 목록서 빠졌다. 이것은 김정은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네, 이게, 송이버섯. 예, 네. 핵실험한 곳에서 난 송이버섯을 김정은이가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배려죠. 길주 주민들 평양 출입도 금지. 풍계리 흙, 물 소지한 주민들 열차서 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그래서 여기에 흑인이 뭐니 이런 것도 반출하면 안 되네. 김정은 동지에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철저히 대비하는 북한 노동당입니다. 풍계리 지하갱도 붕괴로 200명이 사망했다. 방사능 북서풍 따라 일본에 유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신 핵실험장 붕괴 보도를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끌더니 알맹이 없는 대북 독재 제재를 쏟아냈다. 트럼프 방한 하루 앞두고 공개. 미 제재 북한은행 10곳이 빠졌다. 북한인 26명 중 18명만 포함시켰다. 제재 발표도 심야 관보 게재로 끝을 냈다. 외교가 하나마나한 제재에 불과하다. 이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가 끌고 가는 양상입니다. 브룩스, 북핵 상황 고려한 듯 전작권 전환, 특별한 환경선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브룩스 조한 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특별한 환경에선 어렵다. 이게 이제 미사일 발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실험하고 하는데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특수한 상황에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브룩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브룩스 대장의 입을 벌려서 한국 정부에, 한국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는데 트럼프 방안 반대한다. 웰컴, We love 트럼프 해갖고 친 트럼프, 반 트럼프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는 8,000명이 했고 광화문서 노 트럼프의 친건 700명이다. 8,000명 신고해놓고 700명만 참석한 반미 단체다. 이석기 석방 탄원 서명도 그곳에서 받았고 보수단체는 방한 환영 맞불 집회를 했다. CNN 서울 찬반 집회 모습을 소개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찬성 집회, 환영 집회가 몇 명 모였다 하는 얘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손님 환대는 우리 전통, 트럼프 반대 시위 자제 요청, 나토, 노 액션, 토크 온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손님 환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지는 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행정처 판사 PC 놓고 당사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다 없다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리는 일입니다. 3일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뒷조사 문건을 갖고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원 행정처 판사의 컴퓨터 조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4월 이미 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낸 사안이다. 당시 관련자 조사는 다 했지만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다는 의심을 받은 판사의 컴퓨터만 열지 못했다. 법적 논란 때문이었다. 결국 조사의 성패가 이 컴퓨터 공개에 달린 셈이다.
이것을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밀어붙여서 그 판사의 이 PC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지금 여기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 뉴스에 그 자살한 사람은 누군가요? 검사가 자살을 이거하고 했죠. 관계된 건가요? 이제 그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적폐청산하면서 거기에 연루됐던 검사가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 장기판의 졸, 이 김대중 칼럼입니다. 고문인데 강대국 등 논리와 전략 앞에서 약속은 한 조각 졸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현실 정치론입니다. 누구에게 붙느냐가 생존 좌우한다. 중국은 남과 친해져도 북은 안 버린다. 오해하지 말아라. 미와 우호 유지하며 군사력 키워 북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미와 우호는 유지하기는커녕 사드 안 된다. 미국 MD에 이제 편성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한미일 동맹, 군사 이 동맹 관계도 유지하지 않겠다. 전쟁이 나면 결국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연합해서 싸우는 시스템이 될 텐데 이 한쪽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발언을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갖고서 지렛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겠다. 이 바보 같은 외교, 바보 같은 국가 안보 정책을 끌고 가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봅니다. 가 많다는 질문에도 동의하면서 외교부의 대미 외교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혁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현직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사드 문제는 처음부터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다뤘고 한중간 산불협의도 안보실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조선중앙은행 관계자가 왜 빠졌냐는 지적에 잘 모르겠다,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주무 장관이 관련 내용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의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 야당은 미국 제재안의 일부만 줄인 무늬만 독자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참으로 어려운 외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외교입니다. 지금 장기판의 조를 읽으면서 강경화 외무가 이제 3불 정책은 안보실이 주도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앵무새처럼 일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국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인도에 전쟁과 평화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 일화가 있다. 하나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난 1950년 8월 27일 소련의 스탈린이 체코 대통령 코드발트에게 보낸 메시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드발트. 우리가 소련이 전쟁 당일 유엔 안보리에 불참한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소련과 중국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중국의 진정한 대표인 새 중국 대신 국민당 괴뢰 정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우매함과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셋째는 두 강대국의 불참으로 안보리 결정을 무효하기 위해서다. 넷째는 미국의 안보리 다수결을 이용해 우매한 결정을 강행함으로써 여론이 미국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 주된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렇게 이거는 말이고요. 미국을 극동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거기에 묶어둠으로써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에 개입할 시간적 물질적 여지를 빼앗는 데 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 중국과 싸우느라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이유를 저렇게 대고 있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질적은 미국이 중국과 싸워서 두 강대국이 이제 약화되면 어부지리를 소련이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추진한 것이다. 이걸 이제 밝혔다는 것이죠, 스탈린이. 자, 약소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붙느냐가 관건이다. 이거는 뭐 현실 정치학에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북중동맹, 조중동맹이라고 하죠. 결론은 미국과의 우호를 견제하며 시간을 벌면서 군사력, 그것이 핵이든 핵 억지력이든을 키워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로선 최선이다. 맞죠? 정확한 전략 판단입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있는 한 최소한 중국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한은 쉽게 군사력을 남하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 ABC도 모르는 강경화와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다. 이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설입니다. 최상의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아베를 보며 정부는 트럼프 방한 직전에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며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대북 제재도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중요한 손님이 오면 일부러라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례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트럼프의 방안이 큰 사고 없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다. 아니다. 사고를 치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방한하는 7일부터 이틀간 모두 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는데 대부분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미 성향 집회다. 미국 없이는 북한군 동향 파악은 물론 장사정포 공격 하나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 철없는 세력들은 용감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없다. 이 철없는 세력의 맨 앞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앉아있다. 이대로 계속 가면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아베와 먼저 상의하는 순서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었다. 아베의 입김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반미 시위로 부활 시도하는 통진당 세력, 민중당은 당원 80%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중당의 구성원과 기본 정책 활동을 보면 통진당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중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통진당 출신이다. 공동상임대표는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도 민중당에 참여했다. 민중당 기본 정책도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재벌 독점 체제 해체 등 통진당 강령과 비슷하다. 통진당 세력이 이제 민중당을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양심수라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유일한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옛 통진당 세력이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비서실장 이 체제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상균과 이석기에 대해서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공산당 나라예요. 공산당 빨갱이들. 이 폭거입니다. 네. 자, 재벌 혼내준 공정위원장의 기업관, 이게 말이 됩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에서 한국 노사정 문제에서 경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사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경총 같은 이런 사용자 단체로는 노사정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현안의 사회적 합의 도출기구인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경총 등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노동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권이 사람 중심, 이게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이 사병들, 병사들 플러스 근로 인테리, 하급 공무원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지난주 5대 그룹과의 간담회 때문에 경제장관회의에 늦게 되자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했다. 농담 삼아 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기업가는 은연중에 드러났다. 이 자리엔 장차관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대표, 교수 등 민간인 참석자도 있었다. 모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정의 업무는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지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 창업자를 스티브 잡스만 못하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제2 스티브 잡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 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정치하는 것으로 아는 듯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공직에다가 갖다가 빼다 박았습니까? 문재인 임종석 정권은 아주 기발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빼서 갖다 놓고서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시키고 보수를 불태우는 일을 저렇게 열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동아일보입니다. 17년 11월 6일 월요일자입니다. 도널드와 신조 주먹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일방문 첫날 아베와 골프를 쳤다. 그린 걸으며 밀담 정말 즐거웠다. 아베 둘 이름 새긴 동맹 모자를 선물했다. 두 달째 다섯 번째 만남, 두 달 새에 다섯 번째 만남, 미일 미룰 시대를 가고 있다. 정들었겠어요. 스킨십 과시한 라운딩. 28명 문 정부 첫 독자 제재 트럼프 방한 전날 발표 트럼프 독재자 미 과소평가 말라. 그렇게 해서 흉내만 내는 이것을 문 정부가 했죠. 첫 일정 미군 기지 방문 빼곤 종일 함께 다닌 트럼프 아베. 그래서 트럼프 아베가 1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멜라니아는 진주 보석 전문점에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도쿄 긴자에 있는 미키모토 진주 본점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멜라니아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패션 브랜드, 패션 그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렇죠. 원래. 예.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상업에 또 이용하고 있고 예. 트럼프 아태 대신 인도 태평양 언급을 왜 하는가? 중국 견제 위에 아베가 제안한 개념이라 미일 공동 외교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반도 유사시 양국 피난 대책도 협의했다. 양국 피난 대책. 대통령이 북핵 해결이 순방의 큰 목표다. 더 큰 목표는 공정무역이다. 그래서 1번 공정무역, 2번 북핵 해결이다. 라는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주일 미군 앞에서 공군 점퍼 입고 연설을 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스스로 미치광이 포장한 트럼프 지지율 만회 위해 강공 나설 듯하다. 정부 TF 고려 시나리오별 대비를 해야 한다. 지난 25년간 북의 약한 모습을 미국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죠. 미 우주소도 압도적 힘을 갖고 있다. 경고했고 김정은과 만남 열려있지만 이르다. 북주민은 위대하고 근면하고 따뜻하다. 주민과 맞아요. 정권을 분리하고 있죠. 네. 무사나라 일본 북미사일 요격했어야 한다. 앞으로는 요격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 중간 균형 외교론 차단 나선 청와대, 문 대통령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론, 강경화 3로 맞물려 오해 소지, 북핵 해결에 중력할 강조한 것, 이것도 나토죠. 노 액션 토크 원이, 문 대통령 뉴욕 한미일 정상회담서 미와 동맹이지 일과는 아니다 발언.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한미 동맹이 존재하고 미일 동맹이 존재해갖고 한국의 전쟁의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 기지에 이제 이 전진 기지가 된다는 사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이지 한일 동맹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거 기껏 도와줘봤자 저 입에서 저런 말밖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도와줄 이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이 국익에 백해무익한 말을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남겨둬도 될 말을 문재인이는 한단 말이죠. 왜 합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이제 바른정당, 바르다고 주장하면서 바른정당이라고 했는데 20명 중에 9명이 탈당해서 당이 지위를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9명은 탈당하고 7명은 잔류하고 바른정당 사실상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 김무성 의총 직전 이별 수순 8명 이르면 오늘 1차 탈당, 창당 285일 만에 교섭단체 지위 상실, 전대디 2차 탈당까지 15명 초과된 한국당 원내 일당 지위가 얻게 됐다. 그래봤자 뭐하냐고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는 게 보여주고 있네요. 뭐 그러더라도 의회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120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 해야 되기 의회 때문에. 지도자라면 정당 지도자라면은 응당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 없이 설명 없이 막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우파 속에서도 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갖고 아주 오리무중의 상태가 돼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석을 달성해서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저 개헌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 음모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홍준표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 1당이면 몇 당이에요? 총 120 중에? 아니 이제 120석이고 네. 그다음에 이 문재인당 추미애의 저기 민주당이 지금 119석인 것 같아요. 네네. 119석보다 120석이 한 표가 많으니까 한 석이 많으니까 이제 제1당이 된다는 것이죠. 아하, 그런 식으로 가겠다. 안철수 문정부 과거 정권 때려잡느라 정신이 없다. 미래 안중 없이 복수하려 정권 잡았나. 한국 을로서 대미외교 전략 짜야 한다. 즉 약자라는 약소국이라는 것이죠. 장기판의 조리라고 김대중 고문이 얘기했는데 을로서 대미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이거는 아주 현실 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독일에 이어 이스라엘에서 안보 행보를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님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녕 질서를 생각하셔야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쪽 민주당에 붙어갖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저 대법원장을 당신이 인준해줘갖고 지금 또 사법부를 좌우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중 대화 궤도로 돌아왔다. 3노 한국 안보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 본보 화정평화재단과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이 공동 주최한 제15차 한중일 심포지엄이 3일 중국 베이징 뉴 센츄리 호텔에서 열렸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드는 악성 종량 비난했던 중국, 양국 관계 복원 후 부드러워졌다. 한국, 한일의 북핵 절박함 이해해야 한다. 중국, 미 한반도 냉전 구도를 꾀하고 있다. 일본, 삼국 관계 최근 좋은 추세다. 한중일이 좋은 추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얘기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 트럼프 방한 한미 간 잡음 없애는 전기돼야 한다. 어제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거듭 다짐할 것이다.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 주일 미군 요코다 기지에서 어떤 정권, 어떤 독재자,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얕봐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핵심은 북한으로 보인다. 아니다. 북한 플러스 문재인 정권에게도 보낸 이 경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 관계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서 지난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최우선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는 한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평화적 해결이지만 그 종국에 가서 안 될 때는 무력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경찰은 집회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샐 틈 없이 대비해야 한다. 어제 박시원 청와대 대변인이 손님을 함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 전통이라며 간접적으로 시위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 시위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이걸 라토라고 하죠. 네. 노 액션. 액션은 안 하고 토크 온이 말로만 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는 겁니다. 재벌 혼내다 늦었다는 김상조의 유치한 완장의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장에서 지각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요 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수습했지만 민관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여기서 하고 있네요. 아니 이게 김상조가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은 자 안 하나? 그러면 저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죠? 임종석이는 예. 바로 경고장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옐로우 카드 당장 날려야죠. 그걸 국방부 장관에게는 날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경고장 안 날려요? 임종석이? 진짜. 장관급 고위 관료가 경망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지금 김 위원장은 팔에 두른 경제검찰총수완장으로 약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마치 가비어를 다루듯 하는 그의 처신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혀를 찬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상전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 논설위원은 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요, 완장차란 사람들이 사람을 더 죽이고 더 난리 쳤다던데. 지금 그 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제시대 때 완장, 그리고 6.25 때 쳐내려 들어온 빨간 북한군 완장. 김일성의 완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완장, 임종석의 완장, 최악의 홍종학 카드 버리는 것이 도리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편중된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 철학 아니었던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이 정도냐며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느냐고 개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 맞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가, 경제를 파괴하고 보수를 불태우는 이 원성의 소리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 저항권이 이제는 발동할 수 있는 그 한계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계점으로. 국민 여러분, 당하고만 있으면 이제는 저 정세균 씨가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제 개헌의 조항들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초안을 가져다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투표에 내세우면 전자개표기 부정을 하는 김용덕에 의해서 사람 인자 투표, 사람 중심, 사람 인자 투표 이 기구를 쓰는 저 집단이 이제는 사회주의 구테타를 완성하는 이 개헌으로 가져가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 정신 차려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일 어디서 모이는지 우리 태극기는 이제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후 2시에 광화문 그 근처에서 세 군데에서 모이죠. 하나는 동화 면세점, 그리고 하나는 프레스센터 있는데 백화점, 네. 동화 일보사, 네. 그다음에 하나는 대한문과 시청. 네. 각 곳곳마다 광화문에 다 밀집하기 때문에요. 또 광화문에 이렇게 가보시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한성주 대표님께서는 전 세계 이렇게 태극기, 우리 부대들 태극기 애국심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 살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들은 모두 단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두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내일은 나오지 말고 국회하니까 8일날 나와라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7일날도 나가고 8일날도 나가고 전부 다 우파들은 나가야지. 우파들을 못 나가게 이리저리 찢어발리면 안 됩니다. 우파들은 하나로 다 뭉쳐야 됩니다. 내일 태극기 휘날리고 또 성적이 휘날리고 없으면 손으로라도 그리세요. 스케치북에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오시네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순방이 시작됩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죠. 이 골프 치는 장면이 일면에 나왔는데 가는 곳마다 첫 마디는 북한이었다. 그래서 미롤 골프라고 이름을 지었고 트럼프 하와이 이어 일본 도착하자마자 김정은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1. 미군 기지서 어떤 족제자도 미국 의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용기선 푸틴 만나 북문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북핵 압박 공조를 시사했습니다. 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전자권 전환 조건 미흡한데 한국 정부는 시기만 중시하더라. 보수 야당 의원들과 오찬서 밝혔다. 한국 군사 능력, 무기체계 확보와 미래사 지휘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않고 임기 중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전자권을 넘기라고 한다. 우리도 이 조건에 맞아야지 한국 국민, 한미동맹이 한국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브룩스 대장이 했습니다. 예, KTX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42분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내달 20일
12월 20일쯤 개통되겠다고 하는데 시운전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타고 이렇게 해서 강릉에 도착하는데 143분, 서울에서 타고 이동하면은 102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참 동서 여행이 이제 2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1월 18일부터 평창 선수단을 맞는다. 그래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평창 올림픽에 대비한 만전의 교통 준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감정은 들으라는 듯 트럼프는 한국 전쟁 때 미 공군이 이곳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텔스 전투기를 갖다 놨습니다. F-35죠. 우리도 이거 도입하게 돼 있죠. 미군 기지 연설. 5일 일본 요코다 공군 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납고를 가득 메운 미군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을 겨냥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자, 트럼프 방일 첫날 공군 점퍼 입고 연설을 했다. 푸틴 만나려 일정을 연장했다라고 발표했다. 자, 자는 시간만 빼고 찰싹 붙은 트럼프와 아베 첫날 만나자마자 온종일 골프 쳤고 같이 밥 먹는 것만 내기했다. 참 아주 휴일이니까요. 네네, 좋네요. 주일이니까 그렇게 네. 했죠. 곧 착륙, 연설 마쳤다. 아베 만나러 간다. 트럼프 트위터가 생중계가 됐답니다. 일반인은 트위터 차단된 중국 가서도 폭풍 트윗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차단돼 있지만 중국 가서 미국의 이 경호실에서 갖고 간 이 차량으로 그대로 트위터를 쏠 수 있게 한답니다. 이야. 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디어 수용, 인도 태평양 카드로 중국 견제한다. 미일 인도 호주 연합이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와서 미국 편에 가담하는 그 형국을 인도 태평양 카드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누구도 견제 못한다 발끈. 인도가 그쪽에 가서 붙어도 우리는 견제 못한다라고 발끈했다. 시진핑 내주 라오스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열위 리커창은 필리핀으로 가서 미세 전략 의식에 동시 순방 나섰다. 그래서 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뜻이죠. 그래도 중국 성대한 트럼프 맞이 자금성 내 건복궁서 연애 준비 밤 산책한 오바마보다 더 예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패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하여튼 이 안전에 매연 이것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순방 마초 미국 3개 항모 전단 북중 에오사나 니미츠 전단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루스벨트 전단 괌 떠나 이동하고 있고 레이건 전단 동해에서 대기 중이다. 그래서 니미츠, 루스벨트, 레이건이 이제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지상군 투입이 북핵 없앨 유일한 방법이다. 미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은 전시에 생화학 무기를 쓸 듯하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미중 균형 외교론 논란. 한국당 시대착오적 광해군 흉내를 내고 있다. 청와대 북핵 중국 역할 강조한 것이다. 중국 매체 삼불 약속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약속이 아니다. 그렇게 언급했을 뿐이지 왜 약속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강경화 외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관련된 언급이었지 중국과 손을 걸고 약속한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니들은 약속이라고 쓰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북한 중국의 죽음의 땅 풍계리 학문 없는 기형아 낳고 나무도 안 자라. 6차례 핵실험 북길주군 출신 탈북자 21명 증언 들어보니 북한 방사능 누출 없다지만 탈북민 강물에 시신 떠오르고 두통 등 원인모를 귀신병에 시달린다. 당 진상품이던 산천어가 씨가 마르고 송이버섯은 진산풍 목록서 빠졌다. 이것은 김정은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네, 송이버섯. 예, 네. 핵실험한 곳에서 난 송이버섯을 김정은이가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배려죠. 길주 주민들 평양 출입도 금지. 풍계리 흙 물 소지한 주민들 열차서 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그래서 여기에 흑인이 뭐니 이런 것도 반출하면 안 되네. 김정은 동지에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철저히 대비하는 북한 노동당입니다. 풍계리 지하갱도 붕괴로 200명이 사망했다. 방사능 북서풍 따라 일본에 유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신 핵실험장 붕괴 보도를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끌더니 알맹이 없는 대북 독재 제재를 쏟아냈다. 트럼프 방한 하루 앞두고 공개. 미 제재 북한은행 10곳이 빠졌다. 북한인 26명 중 18명만 포함시켰다. 제재 발표도 심야 관보 게재로 끝을 냈다. 외교가 하나마나한 제재에 불과하다. 이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가 끌고 가는 양상입니다. 브룩스, 북핵 상황 고려한 듯 전작권 전환, 특별한 환경선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브룩스 조합 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주하며 정부는 트럼프 방한 직전에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며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대북 제재도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중요한 손님이 오면 일부러라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례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트럼프의 방안이 큰 사고 없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다. 아니다. 사고를 치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방한하는 7일부터 이틀간 모두 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는데 대부분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미 성향 집회다. 미국 없이는 북한군 동향 파악은 물론 장사정포 공격 하나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 철없는 세력들은 용감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없다. 이 철없는 세력의 맨 앞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앉아있다. 이대로 계속 가면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아베와 먼저 상의하는 순서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었다. 아베의 입김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반미 시위로 부활 시도하는 통진당 세력, 민중당은 당원 80%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중당의 구성원과 기본 정책 활동을 보면 통진당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중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통진당 출신이다. 공동상임대표는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도 민중당에 참여했다. 민중당 기본 정책도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재벌 독점 체제 해체 등 통진당 강령과 비슷하다. 통진당 세력이 이제 민중당을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양심수라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유일한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옛 통진당 세력이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비서실장 이 체제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상균과 이석기에 대해서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공산당 나라예요. 공산당 빨갱이들. 이 폭거입니다. 네. 자, 재벌 혼내준 공정위원장의 기업관, 이게 말이 됩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에서 한국 노사정 문제에서 경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사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경총 같은 이런 사용자 단체로는 노사정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현안의 사회적 합의 도출기구인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경총 등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노동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권이 사람 중심, 이게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이 사병들, 병사들 플러스 근로 인테리, 하급 공무원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지난주 5대 그룹과의 간담회 때문에 경제장관회의에 늦게 되자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했다. 농담 삼아 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기업관은 은연중에 드러났다. 이 자리엔 장차관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대표, 교수 등 민간인 참석자도 있었다. 모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정의 업무는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특별한 환경에선 어렵다. 이게 이제 미사일 발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실험하고 하는데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특수한 상황에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브룩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브룩스 대장의 입을 벌려서 한국 정부에, 한국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는데 트럼프 방안 반대한다, 웰컴, We love 트럼프 해갖고 친 트럼프, 반 트럼프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는 8,000명이 했고 광화문서 노 트럼프 외친 건 700명이다. 8,000명 신고해놓고 700명만 참석한 반미 단체다. 이석기 석방 탄원 서명도 그곳에서 받았고 보수단체는 방한 환영 맞불 집회를 했다. CNN 서울 찬반 집회 모습을 소개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찬성 집회, 환영 집회가 몇 명 모였다 하는 얘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손님 환대는 우리 전통, 트럼프 반대 시위 자제 요청, 나토, 노 액션, 토크 온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손님 환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지는 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행정처 판사 PC 놓고 당사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다 없다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리는 일입니다. 3일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뒷조사 문건을 갖고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원 행정처 판사의 컴퓨터 조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4월 이미 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낸 사안이다. 당시 관련자 조사는 다 했지만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다는 의심을 받은 판사의 컴퓨터만 열지 못했다. 법적 논란 때문이었다. 결국 조사의 성패가 이 컴퓨터 공개에 달린 셈이다. 이것을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밀어붙여서 그 판사의 이 PC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지금 여기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 뉴스에 그 자살한 사람은 누군가요? 검사가 자살을 이거하고 했죠. 관계된 건가요? 이제 그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적폐청산하면서 거기에 연루됐던 검사가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 장기판의 졸, 이 김대중 칼럼입니다. 고문인데 강대국 등 논리와 전략 앞에서 약속은 한 조각 졸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현실 정치론입니다. 누구에게 붙느냐가 생존 좌우한다. 중국은 남과 친해져도 북은 안 버린다. 오해하지 말아라. 미와 우호 유지하며 군사력 키워 북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미와 우호는 유지하기는커녕 사드 안 된다. 미국 MD에 이제 편성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한미일 동맹, 군사 이 동맹 관계도 유지하지 않겠다. 전쟁이 나면 결국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연합해서 싸우는 시스템이 될 텐데 이 한쪽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발언을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갖고서 지렛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겠다. 이 바보 같은 외교, 바보 같은 국가 안보 정책을 끌고 가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봅니다. 가 많다는 질문에도 동의하면서 외교부의 대미 외교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혁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현직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사드 문제는 처음부터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다뤘고 한중간 산불협의도 안보실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조선중앙은행 관계자가 왜 빠졌냐는 지적에 잘 모르겠다,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주무 장관이 관련 내용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의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 야당은 미국 제재안의 일부만 줄인 무늬만 독자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참으로 어려운 외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외교입니다. 지금 장기판의 조를 읽으면서 강경화 외무가 이제 산불 정책은 안보실이 주도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앵무새처럼 일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국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인도에 전쟁과 평화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 일화가 있다. 하나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이 지난 1950년 8월 27일 소련의 스탈린이 체코 대통령 코드발트에게 보낸 메시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드발트. 우리가 소련이 전쟁 당일 유엔 안보리에 불참한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소련과 중국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중국의 진정한 대표인 새 중국 대신 국민당 괴뢰 정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우매함과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셋째는 두 강대국의 불참으로 안보리 결정을 무효하기 위해서다. 넷째는 미국의 안보리 다수결을 이용해 우매한 결정을 강행함으로써 여론이 미국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 주된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렇게 이거는 말이고요. 미국을 극동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거기에 묶어둠으로써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에 개입할 시간적 물질적 여지를 빼앗는 데 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 중국과 싸우느라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이유를 저렇게 대고 있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질적은 미국이 중국과 싸워서 두 강대국이 이제 약화되면 어부지리를 소련이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추진한 것이다. 이걸 이제 밝혔다는 것이죠, 스탈린이. 자, 약소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붙느냐가 관건이다. 이거는 뭐 현실 정치학에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북중동맹, 조중동맹이라고 하죠. 결론은 미국과의 우호를 견제하며 시간을 벌면서 군사력, 그것이 핵이든 핵 억지력이든을 키워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로선 최선이다. 맞죠? 정확한 전략 판단입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있는 한 최소한 중국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한은 쉽게 군사력을 남하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 ABC도 모르는 강경화와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다. 이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설입니다. 최상의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아벨을 보며